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입니다. 이 조사 태스크포스의 장은 국방부 검찰 단장인 이수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18년 7월 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조사 태스크포스는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하는 그 내용은 이번 조사 태스크포스에서 발견하긴 했는데 이 세월호 관련 부분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자신들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그렇다면 이 조사 팀장, 그가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면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공무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아닌 국가의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죠. 공무원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디어에 따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설령 그들의 상급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신들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명령받지 않은 일을 법 로봇들이 한 것일까? 그러면 오작동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에는 국방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방부의 장관이 현재 송영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국방부 안에서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라는 그러한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그것을 조사 태스크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서 작동됩니다. 그 밖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빠짐없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에 있는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도 있듯이 사이버 댓글 조사가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댓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사할 대상은 실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것이 국방부이니까 국방부 소속의 기관들이
댓글과 관련되어 있을 때 댓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역시 밝혔듯이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사이버 사령부에서 관여한 댓글 부분,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무사령부의 댓글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이버 댓글 조사라고 했을 때는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놓게 되면 이번 이 조사 태스크포스는 그 안에 있는 댓글 동그라미만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 자체를 조사할 수는 없죠. 역시 동일한 논리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기무사령부의 업무를 거기에 그려놓고 그 속에 아무래도 작은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에 댓글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기무사령부 안에 작은 동그라미 속에 있는 댓글, 이번 이 조사 태스크포스는 그 작은 동그라미만 조사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완성을 하면 그 관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조사 태스크포스에서는 기무사령부에 있는 그 작은 동그라미 댓글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압수수색을 하면 싹쓸이를 하죠. 원래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범죄 행위가 되는데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 하에서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포괄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법률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죠. 해당 수사라고 하는 아주 협소하고도 분명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전문성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가서 다 샅샅이 뒤지고 사람을 한없이 잡아두고 그렇게 해서 털어내면 한두 가지쯤은 유죄의 증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직업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 까닭은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무데나 절개해보고 아무렇게나 수술을 한없이 해서 사람을 누더기로 만들면 안 되듯이 수사를 하는 공무원도 아주 면밀하게 점으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적극적인 수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그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여기저기 더듬어 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댓글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무사령부에 들어간 다음에 그 댓글이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 큰 동그라미 속에 작은 동그라미 바깥을 기웃거린 겁니다. 그들이 요즘 항상 그러고 있듯이. 그래서 들여다보는 김에 기무사령부의 댓글과 관계없는 업무까지 조사를 했다. 그것이 바로 팀장이 고백한 그 내용의 법적 의미입니다. 직권남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그 국가조직의 비밀성, 기밀성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 하는 점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직권남용을 통해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백서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고로 백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공개 문서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그러한 자료를 남겨서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조사 태스크포스에서 이 백서를 공식적으로 입수한 날이 2018년 6월 27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 조사팀이 6월 27일에 세월호 관련 백서를 입수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닌데 그들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음 날인 6월 28일에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이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단에게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 운영의 보도 시점을 7월 2일로 늦춰달라. 그런데 이것이 늦춰달라는 이야기냐? 왜냐하면 6월 28일에 이렇게 알리지 않았으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자단에서는 몰랐겠죠.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할 내용을 내보낸 것이니까. 그런데 굳이 6월 28일에 내보냈습니다. 6월 27일에 자료를 가져와서 6월 28일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 내용은 이제 곧 주말이니까 7월 2일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 하루 만에 조사를 다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7월 2일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나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한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정례브리핑 내용이 바로 거기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이 태스크포스 팀장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을 사찰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이 조사 태스크포스 이 팀이 6월 30날 그때 바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주말이고 그러니까 6월 28일에 이것을 살려두기 위해서 결국은 기자단에 알렸다.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일단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것은 작물이다. 범죄의 증거이다 하면서 며칠 늦춰서 우리 활동이 다 종료되더라도 그 후에 이것을 보도해달라.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수동 국방부 검찰단장, 그가 이 태스크포스 팀장인데 그 사람이 밝힌 내용이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을 사찰했다. 이렇게 밝힌 결과가 돼버립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7월 2일에 보도되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기무사가 그 백서를 발견하고 6월 30일 그 주말에 활동이 종료가 됐고 그래서 그 종료되기 직전인 6월 28일 일단 기자단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고 사실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내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7월 2일에 국방부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활동이 종료되었으니까 이것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참사 특조위 쪽에도 또 보내서 그쪽에서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 팀장이 바로 국방부 검찰단 단장입니다.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되었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의 직권남용 문제 한 가지 짚을 수 있을 겁니다. 이수동 단장 스스로 인정을 했고 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았듯이 기무사령부의 댓글조사라는 업무와 기무사령부 조사라는 업무는 동일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사건에 수사 개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장이 국방부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 7월 2일, 기자들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 6월 28일, 그리고 7월 4일에 공직기강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리고 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단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사가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6월 27일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 백서를 입수했고 그리고 6월 28일에는 자기들이 기자들한테 내보낼 만한 것도 없었지만 일단 7월 2일에 봅시다. 7월 2일 국방부 브리핑을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할 것이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조사해야 할, 그러니 만약에 기무사가 A라는 혐의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면 안 되겠죠. 7월 2일에 국방부 브리핑에서 밝힌 것은 자기들 그 태스크포스가 이제 활동 종료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기회에 이 기무사의 그 세월호 가족 사찰이 있었다. 이런 것을 거기다 끼워 넣은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잘못되었죠. 수사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다룰 사안이 아닌데 그 태스크포스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똑같다 하더라도 태스크포스 팀장과 군 검찰단 단장은 그 공무원이 직위도 다르고 소속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혼동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공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기무사가 사찰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직기강 긴급점검회의에 참석자들이 또 중요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그 국방부 검찰 단장, 그리고 현재 기무사령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의 헌병실장 또는 단장,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법에 관한 것을 다룰 기무사령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판단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령부는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사찰했다는 결과를 내라고 한 것과 동일하지요. 여기에 관한 자료는 SBS 2018년 7월 5일 보도, 국방부 정례브리핑 2018년 7월 5일 문건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수사 개입을 했다. 이것은 더구나 국방부의 경우에, 군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의 경우와 다르게 법원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설령 검찰에 이런 식으로 수사 개입을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법원에 가서 그리고 서로 독립돼 있는 그 통치기관이죠. 거기에 가서 재판을 하는 데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뿐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부 안에 묻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잘못된 실은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용서하기 힘든 아주 큰 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송영무 국방부, 이 국방부에서 현재 여러 건의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마녀 재판식 적폐 수사를 했다 하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이번에 그 태스크포스에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언론 그 기자단을 모아놓고 며칠씩 엠바고를 걸어서 기자들이 기대를 했겠죠. 더구나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데 큰 게 하나 터졌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브리핑을 하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국방부 장관이 군 그 법률 관계된 수사와 그 법률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무사가 사찰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다 흘러나가고 그리고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 하는 것이 한번 퍼져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식인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시체를 보았다. 그러니 당신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목당한 사람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본 곳은 지 눈으로 보고 책임은 나보고 지라고 하느냐. 그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하지 않고 조사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요, 송영무 국방부,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적폐 수사인 것입니다. 썩어도 한참 썩었죠. 이와 관련해서 SBS의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상세히 이런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첫째, 조사하지 않고 국민에게 공표한 이러한 태스크포스 팀의 문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2018년 7월 3일 국방부 브리핑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 기자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뉴스하고 일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태훈 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기자라는 기자하고 국방부 대변인의 그 질문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기장에 몇 년 전에 내가 A라는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7월 2일 군 검찰단장이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발견하고 그거 발견한 것을 공표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으니까 대변인이 그렇습니다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기자가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어제 보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제목도 발견입니다. 발견. 여기가 국방부이지 무슨 광물공사입니까? 금을 발견하고 은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목함 지뢰를 발견해도 그 목함 지뢰가 북한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그것이 북한 것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야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견했다고 조사하지 않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좀 변명조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조사하고 발표할 사안이 있고 저희가 발견 즉시 또는 발생 즉시 말씀드릴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그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아도 발견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어서 그래서 발표를 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도 능히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령 사악한 나쁜 국방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무사를 그러니까 이 세월호 그 당시의 기무사를 증오하는 그런 국방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진위를 국방부 그 기무사가 정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것 없고 그런 꼬투리만 잡으면 기무사가 그랬대 하고 일단 던져놓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그랬다더라.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냐? 기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국방부라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가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렇다면 현재의 국방부는 나쁜 국방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사하지도 않고 발표하는 국방부의 태스크포스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물건을 팔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제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이런 정상적인 그 국가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드디어 국방부마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SBS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는 두 번째로 송영무 장관의 수사 개입을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개관하고 송영무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기자는 물론 수사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필 이 문건은 2018년 7월 5일 국방부 브리핑 문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질문과 답변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SBS 보도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역시 질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질문자의 성명이나 소속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두겠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무사가 세월호를 사찰했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7월 2일이나 7월 3일 같은 경우하고는 답변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사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국방부의 과속주행에 살짝이기는 하지만 제동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죠. 브리핑하는 태도만이라도 조금은 조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자의 힘이지요. 기자들은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숨 쉴 틈 없이 따져야 합니다. 이 브리핑을 할 때 받아쓰는 기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미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핵심을 찔러서 제대로 답을 찾아내야만 브리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국가기관이, 국가공무원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항상 잘 알고 있고 리걸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비판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밝히기 위한 논리적인 관심과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비판 정신입니다. 대변인이 어쨌든 전에처럼 얼버무린다든지 국방부 장관이나 태스크포스 팀장 같은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의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찰했다가 아니고 사찰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는 답변까지 받아냅니다. 대변인은 조사 중이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혹입니다. 지금은 조사 중입니다. 이런 답을 한 것이죠.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7월 4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가 사찰했다고 단정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단지 의혹일 뿐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군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수사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수사 개입을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찰했다는 결론을 내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았죠. 기자도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SBS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는 세 번째, 이 국방부의 이 조사 태스크포스에서
그 수사 자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기무사가 세월호 그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서입니다. 그러니까 백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사찰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보이는 내용만 뽑아서,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그 마녀재판식의 의혹 발표를 한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7월 5일 SBS 보도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발견한 바로 그 기무사의 세월호 백서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무사 사령부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하고는 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그 내용이 백서 안에 있고, 또 지침을 냈는데 세월호 가족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도 백서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무사의 그 해당 부대장들이 사령부에다가 정보 수집할 때 활동 금지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이 백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이번에는 조사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것들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이 기무사에서 세월호 그 가족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했다. 그런 내용들, 자기들이 볼 때 사찰했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내용들만 밝힌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를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수사 문건이 2장이 있다고 합시다. 한 장에는 유죄의 근거가 있고 다른 한 장에는 그 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근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양심적인 수사관은 2장 중에 어느 한 장만을 가지고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한 장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러면 유죄로 가겠죠. 뒤에 있는 한 장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혐의조차 없는 백지와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될 겁니다. 둘 다 바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하나를 취하는 식의 수사 방식은, 그것은 버린 한 장을 마저 쓰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버린 한 장을 은닉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기가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하는 일이 있죠. 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써야 되는 나와 있는 그 자료들 가운데 특정 자료를 이런 식으로 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닿을 수 있는 자료만 내보내는 일은 수사 불충분이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닉한 범죄를,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2018년 7월 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군 검찰이 발견한 자료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발표했다. 역시 그 수사 자료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은닉했다. 결국은 이러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국방부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도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7월 5일 국방부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하는 기자는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질문 답변으로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특정 매체에 자료를 통째로 넘어갔지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기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왜 확인 안 합니까? 그거 수사자료가 유출된 건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번, 군 검찰이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넘겼다. 2번, 수사 자료에 다리가 달려서 언론사로 걸어갔다. 3번,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수사 자료를 훔쳤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앞에서 질문했던 기자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군 검찰에만 들어가면 자료가 자꾸 유출됩니다. 그러니 군 검찰 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 책임을 군 검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도 어떤 의원실에서 압수수색한 자료가 또 유출되었습니다. 군 검찰에서 압수수색만 하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일 밖으로 나간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기자가 그냥 바로 받아 써서 기사로 내보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일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번 조사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사람 그 이외에 군 검찰 자체에서 이러한 수사자료가 유출 내지는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들 그리고 마녀재판식 수사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군 검찰의 수사 이 모든 것이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군대 국방부라고 하는 우리 일반 국민 일반 사법체계로부터 차단된 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자 혹은 일반 국민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회원들 그들은 부패한 독재정권 하에서 그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국방부의 소위 개혁 관련된 일을 하는 여러 조직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국방부가 이렇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심지어 인권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